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가 끝내 숨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윈비어의 사망으로 미국에서는 북한 응징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CBS 방송의 디스 모닝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과 더불어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 해법으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펼치고 있는 이민 단속이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임시 체류를 허용받았으며 82%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입니다. 연방노동부가 결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리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최근 특별수사권을 발동해 취업비자와 관련된 비자 사기 수사에 직접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MTA가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자들에게 약 25%의 요금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의회는 MTA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 식품 노점상들의 위생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영업 정지를 받을 정도의 규정 위반이 뉴욕시 식품 노점상의 경우 일반 식당의 3배나 높았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KBTV 뉴스9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윈비어가 끝내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윈비어의 사망으로 미국에서는 북한 응징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수 상태로 북에서 송환된 오토 원비어는 송환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이 주장한 식중독이 아닌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으로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19일 오후 3시경 숨졌습니다. 국무부 측은 원비어 사망이 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의회들은 미국인 사례가 용납이 안 된다며 대북 압박 제재 강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 인권단체들도 비보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에서 법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의 손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he just passed away a little while ago.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CBS 방송의 디스 모닝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와 압박과 더불어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 해법으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그런 대화를 할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윈비어 씨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북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펼치고 있는 이민 단속이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임시 체류를 허용받았으며 82%는 범죄 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었던 범죄 전과 이민자는
이 중에 1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듯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은 이민당국이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갖고 있어 추적이 쉽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미 추방 명령을 받아 신속하게 추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뉴저지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집중 이민 단속은 대부분 이들에게 집중됐으며 그 수는 97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와 시민참여센터가 찾아가는 이민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설명회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뉴욕 교협의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의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는 18일 플러싱 제1교회에서 첫 번째 무료 법률 설명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2개 교회를 더욱 다니며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와 이민자 보호법률 대책위원회 역할과 제공되는 법률적 지원에 대해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25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교회를 방문해 무료 법률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연방노동부가 결국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리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최근 특별 수사권을 발동해 H-1B 취업비자와 취업 관련 비자 사기 수사에 직접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H-1B 비리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감사관실의 수사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여 건의 H-1B 비자 사기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여 명은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60%는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개한 출신 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 달을 기준으로 미국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 수는 29만 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63.8%인 19만 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한인 영주권자 10명 중에 6명이 넘게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통계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 29만 명은 2012년도 이후에 3년째 같은 인원으로 지난 3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한인 이민자 수 29만 명은 미국 내 전체 영주권자 1,318만 명의 2.2%에 해당됩니다. 또 출신 국가별로는 11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MTA가 펜스테이션 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이용자들에게 약 25%의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의회는 MTA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MTA가 결국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어제인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이용자들의 요금을 인하할 것을 MTA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MTA는 공사 기간 동안 열차 운행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객들에게 약 25%의 요금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한 달 정기권 금액은 최소 $190, 최대 $50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큰 비용 지불에도 열차 지연과 취소가 잇따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요금 인하는 공사 시작일인 7월 10일부터 적용되며 승객들은 구간과 이용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요금 인하를 받게 됩니다. 한편 뉴욕주 의회는 MTA가 운행되는 12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연소득 $100만 이상의 부유층들에게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억 세수가 추가로 확보돼 MTA 대중교통 시스템을 수리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의 식품 노점상의 위생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영업 정지를 받을 정도의 규정 위반이 뉴욕시 식품 노점상의 경우 일반 식당의 3배나 높았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드트럭을 포함한 뉴욕시 식품 노점상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을 정도의 규정 위반이 일반 식당의 3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는 뉴욕주 상원 독립민주 컨퍼런스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이 식품 노점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스펙션 7,071건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서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식품 노점상의 비율은 약 3.5%인 234곳으로 일반 식당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52건은 잠재적인 위험 수준으로 집계됐으며 음식에 머리카락 등이 발견된 사례도 372군데에 이릅니다. 특히 맨해튼의 노점상의 경우는 5,044건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5개 보로 중 가장 위생 수준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는 복수 위반을 포함한 총 7,86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5%만이 규정 위반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로별로는 맨해튼 지역의 적발이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 브롱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는 일반 식당에 이어 식품 노점상 위생 등급 표시 의무화 조례를 내년 3월 초쯤 발효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첫 번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고인물과 습지 근처의 방역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뇌염일종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각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스테이튼 아일랜드 로스빌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자는 없다며 발견 지역 중심으로 고인물과 습지 근처에서 방역 작업을 계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북미 지역의 계절성 전염병으로 보통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발병합니다. 모기에 물려 감염된 큰 까마귀 또는 파란 십자매 등의 조류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질병의 증상으로는 열, 두통, 몸살 등을 일으키며 더 심할 경우 마비, 혼수상태, 감각저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국은 모기가 산란할 수 있는 집 주변 웅덩이나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야외에서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저지 포틀이 46번 도로 브릿지의 개보수 공사로 인해 7월 중에 차량 통행이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뉴저지 주 교통국은 이번 공사가 다음 달 2번의 주말 공사로 진행된다며 이 기간 동안 46번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들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 시간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오전 5시까지로 오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또 다른 공사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 공사에는 총 43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미국인 2억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IT 전문 웹사이트인 기즈모도는 미국인 보안업체인 업카드의 사이버 분석가가 거대한 데이터 은닉처를 발견했다며 이 자료는 미 전체 인구의 62%에 관한 신상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엔 미국인 1억 9,800만 명의 출생지와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 민감한 정치적인 견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자료는 공개로 접근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마존 서버에 링크를 갖고 있다면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접근이 가능해 그 심각성을 더욱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신상정보 유출은 시스템 해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해변에서 1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6명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총격 이용의자가 권총을 꺼내 군중에게 겨눈 뒤에 16발이나 쏘는 장면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스란히 생중계돼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다 호주머니에 있던 권총을 꺼내 자신을 때리던 사람들을 향해 겨눈 뒤에 총을 쏩니다. 이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소스라치게 놀라 흩어지자 이 총격범은 뒤돌아선 군중을 따라가며 총을 쏩니다.
총격범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얼마 못 가 경찰에 체포됐으며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생중계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미군이 최근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를 추락시킨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 전투기들을 공격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는 지난 18일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가 미군 주도의 반-IS 동맹군인 시리아 민주군을 공습했기 때문이라고 미군은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 미군과의 우발적 충돌 방지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에서 활동하는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항공기와 무인기는 공중표적으로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추적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미군 지휘부가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와 조치에 대해 통보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구실로 시리아의 합법적 군사력에 대해 미 공군이 여러 차례 무력 행동을 취한 것은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시리아에 대한 사실상의 군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 2015년 10월 시리아에서 양국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올해 말부터 두바이에서 미래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하늘을 나는 택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도로교통청은 도심을 나는 자율운항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독일 볼로콥터와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두바이에서 올해 4분기께 볼로콥터가 개발한 2인승 AAT를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독일 항공회사 볼로콥터가 두바이에 공급하는 AAT는 40분 충전에 약 30분을 운행할 수 있으며 평균 속도는 시속 50km로 높이는 2m, 18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둥근 림의 지름은 7m입니다. 볼로콥터는 올해 4월 드론과 헬리콥터를 결합한 볼로콥터 VC200의 양산형인 EX를 유럽 항공 박람회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 두바이 RTA는 올해 2월 중국 드론 회사 이항과 협약을 맺고 1인승 자율운항 유인 드론 AAV 2항 184를 콜택시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정부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의 25%를 자율운행 방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6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맨해튼에 소재한 아파트의 화재로 노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모닝사이드 하이츠 내 그로드웨이 근처 리셀레 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을 위해 내부로 들어갔을 땐 건물 안에서 80대 노부부가 연기 질식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88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으며 그녀의 남편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당국은 노부부가 아파트 주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도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부부 이외의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롱랜드 카운티에 위치한 몰 4층에서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팰리세이드 센터 웨스트 나양몰에서 오후 1시경 한 여성이 의도적으로 난간을 잡고 4층 높이까지 올라간 뒤에 그대로 투신했습니다.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몰은 사람들로 붐볐고 이들은 몰에서 갑자기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크게 놀랐습니다. 한 목격자는 떨어지고 나서 여성의 머리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졌다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몰에는 휴무를 맞아 쇼핑을 나온 구조대원이 있어 떨어진 여성을 확인한 뒤 급히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뉴저지 프랭클린에 위치한 미네랄 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해 $30,000 상당의 보석과 강물을 도난당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경 프랭클린 미네랄 박물관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 선반을 뒤지고 캐비넷 유리를 깬 뒤 보석과 강물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광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도둑이 훔쳐서 달아난 광물들은 $30,0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유리를 깬 범인의 혈흔을 확인했다며 피해 양으로 보아 상처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섹스 카운티 경찰은 범인의 체포에 주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폭풍으로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저지 화트론 킹스톤 애비뉴에 위치한 가정집에는 비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혀 거대한 나무가 집 위를 덮쳤습니다. 당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는 거센 바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다행히 몸을 피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저지 호코커스에서도 나무가 쓰러져 차와 집을 덮쳤습니다. 이외에도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도 79가 브로드웨이 비뉴를 포함한 곳곳에서 비바람으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도로가 막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은 차에 갇혀 나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 재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늘까지도 시민들은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토 윈비얼 사망과 미국 전략자산 축소를 언급한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뤄진 훈련입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B-1B 출격은 한미 간에 예정된 연합훈련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코미 전 FBI 국장과의 대화를 담은 녹음 테이프 등이 존재하는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만약에 테이프가 존재한다면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의 향방을 결정할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선거 연령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에 따르면 유권자 자동 등록 법안이 상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유권자 자동 등록제는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버몬트 등 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태양계 밖의 크기와 온도가 지구와 비슷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 있는 행성 10개를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외계 행성 중 10개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궤도와 비슷한 거리로 항성 궤도를 돌아 잠재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으로 관측됐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시간입니다. 포커스인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한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석 상임이사님,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님 만나셨죠? 예, 어떻게 하셨어요? 네네, 저도 다 듣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대단히 중요한 걸 앞두고서 저야 그 문정인 교수 만나게 된 거는 이전부터 이제 제가 한국 언론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마 제가 제일 잘 안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니까 준비해라 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저는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다른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들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눈여겨보니까 이분은 이런 화법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니까 아마 미디어에서 그걸 보시고서 이제 와서 찾아가지고서 그 문정인 교수를 만났었어요.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문재인 한국의 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걸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많지 않은 한반도 관련해서 관심을 갖거나 전문가들이 이제 주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문정인 교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진보학자.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두고서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이런 관계 속에서 한국이 주권 국가로 앞으로 잘 민족 역량을 구축해서 잘 가려면 이런 거를 학자의 소신 있게 주장을 해왔던 분이니까. 그런데 문재인 권력이 뭐 이전 권력에 비해서 진보 권력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새 대통령하고 문정인 교수하고서는 관계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특별 보좌관이 됐는데 이분이 발언이 어떤 발언이었던 건 간에 워싱턴에 온 게 대통령 보좌관이 되기 이전에 그 우드로 윌슨 센터라는 싱크탱크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미 세팅이 돼 있던 그 세미나 학술 심포지움에 오셔가지고 한 내용의 얘기입니다. 근데 발언은 뭐 그렇게 그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미국이랑 한국이랑이 전쟁을 같이 치룰 만큼 탄탄한 동맹 관계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 사드, 그 사드라는 미국의 첨단 무기가 한국 들어가는 걸로 한국은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 됐으니까 천천히 들어와라. 그리고서 미국은 이전 정부랑 다 합의돼서 막 들어가는데 왜 그러느냐. 약간 갈등이 났는데 이걸 좀 풀어보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해서 이 사드가 한국에 지금 가는 속도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한미 동맹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정인 교수는 야,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서 뭐 이견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 동맹 관계도 아니다.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내용은 지금 북은 미국이랑 뭔가를 틀으려고서 핵실험도 하고서 미사일도 쏘는데 지금 문정인 교수는 미사일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걸 지금 중단을 하면 지금 막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는 거 요걸 중단을 하면은 북한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거기까지보다 좀 나간 게 대화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군사훈련을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민감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앞두고서 미국의 CBS하고서 그 인터뷰한 게 CBS의 디스 모닝 쇼에 나왔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군사훈련이나 이런 거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아니다. 우리는 난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긋는 얘기를 해가지고 좀 진화가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포커스인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기는 참 제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 아까 그 문재인 특보에 관련돼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문재인 특보가 한 발언이 문재인 특보가 그 자신의 발언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대통령의 생각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확하게 보면은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에 그 앞으로 북한에 관해서는 북 문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다고 문정인 교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한국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드러나가지고 뭔가 이제 학자로서의 소신 발언을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북에 가서 이제 혼수 상태로 와서 죽은 걸 가지고 하는데 이 청년이 성공한 유태인 집안의 아들이고 모험심이 강한 여행을 즐기는 그래서 다들 북한은 미지의 세계고 미스테리한 나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모험을 가지고 여행을 했었던 그런 청년이 그렇게 모험심 강하고 좀 이 장래가 촉망되던 청년이 와서 이렇게 죽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더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 여기에 자꾸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 여론이 좀 진정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더 크다. 문정인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나 미국의 권력은 뭐 별로 그렇게 우리의 미디어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이 오늘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날도 좋았는데요. 밤에도 날은 습하지 않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밤 최저 68도입니다. 내일 하늘은 더욱 푸르릅니다. 최고 83도로 한낮에는 태양이 내리쬐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목요일도 날이 좋습니다. 볕이 뜨거워 체감 기온은 90도 이상 됩니다. 저녁에는 날이 습해 곳곳에 약한 소나기 내리는 지역 보입니다. 금요일 소나기 소식을 시작으로 주말부터 기온은 다소 내려갑니다. 당분간은 큰 비 소식 없이 날은 무난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흘간은 날이 맑고 좋습니다. 푸른 하늘 보며 좋은 에너지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